예, 7월 24일 수요일 가장 빠른 마음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날씨가 너무 무덥고 장마철입니다. 자, 좀 찝한데 오늘 우리 종목들이 또 시원하게 반등 주는 게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죠. 자, 어제 제가 시장을 좀 적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재미가 없었는지 많이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정치적인 변수가 생기면서 오늘 해리스의 여론조사 때문에 정시가 조금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반격이란 이런 얘기를 드리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닝 시즌이죠. 어제는 빅테크에 처음 별할 수 있는 알파벳, 테슬라 실적이 나왔습니다. 면밀한 볼게요. 제가 볼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수도 사실 그렇게 안 움직였는데 제목은 제가 국장 드디어 움직인다고 제목을 적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릴 거고, 제가 3일째 악한 외국인의 수급 이렇게 재밌게 1, 2, 3, 3일째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도 우리 개미들을 틀려는 트랩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는 수급 분석 말씀드릴 거고요. 아침 뉴스로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내일 전 세계에서 우리도 물론 되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의 실적이 내일 나옵니다. 자, 그 전에 분명히 흐름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반등 시작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계속 좋게 얘기 드렸던 상방되는 바이오 섹터, 자, 우리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시원하게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종목이랑 가격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개별주도 많이 급등을 했죠. 자, 어제 멤버십 가입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실전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알고리즘 때문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별로 좋아하시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대한 제 시황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재밌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띄어오는 게 나스닥이에요. 자, 바로 확 가는 게 아니라 좀 출렁거린다, 어닝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반등 주는 면이 좋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본격 어닝 시즌을 통해서 정치 변수도 조금씩 거치고 제가 주도주로 보는 AI 반도체가 정말 성장 어닝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정치 변수에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정시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쏠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여전히 약해진 트럼프 트레이드, 뭐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트레이드 할 게 아니니까, 어제 얘기 나왔던 거는 해리스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뭐 40몇 대 40몇 대 박빙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론보다는 경합주의 결국은 마지막에 선거인단 투표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대선까지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로비든 숫자로 본다 그랬는데 금액으로 민주당의 후원금이 폭증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사퇴하고 해리스 바뀌니까 하루에 1,400억 정도가 후원금으로 꼽혔어요. 어마무지스럽죠. 진짜 큰 금액인데, 그 특이한 것도 뭐냐면 이 또 낸 60%, 후원금 낸 60%의 시민들이 민주당에 첫 기부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트럼프가 싫다는 거야. 중도층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문화예술계의 지지를 받죠. 이런 것들이 또 대중들의 팬덤이나 팬심을 흔들 수 있는 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양쪽을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정치를 보는 입장에서 실전 투자자로서 미 대선 전에 양당 구도에서 막 쏠리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면은 정시에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는 어닝으로 AI 반도체 대장이 정말 돈 벌고 성장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들은 미국 경기가 견조하기 때문에,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호실적 예전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좀 등락이 있는데, 제가 알파벳을 어제 실적 나온다 했잖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알파벳 맞나 이게?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갔다가 빠졌지만 여기서 출렁거리고 있고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내용 말씀드릴 텐데, 하지만 장이 지금 조금 변수가 있잖아. 단타다 치고 리스크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장중에 끝나고 나서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괜찮게 나온 걸 발라보는 거예요. 자, 컨센 부합한 실적을 보였고요. 성장 여전히 유지했고 주가는 살짝 빠졌습니다. 자, 매출이 이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YOY 기준으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건 유튜브 다 보잖아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그 가격 올린 거 아시죠? 올린 거 대비했을 때는 야, 광고 수익이 살짝 소폭 하회했다 이랬는데 뜯어보면 꾸준히 성장해요.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이 괜찮은 거고, 여전히 이제 구글링 검색 엔진도 광고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자, 그다음 특이한 거는 뭐냐? AI를 발라볼 때 지금 클라우드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AI에 붙이는 거잖아요. 전체 데이터 서버 중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절반 이상을 AI로 바꿔드는 과정이에요. 빅테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클라우드의 수익이 컨센을 대폭 상회했어요. 이번 분기에 9억 불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작년 동기가 1.9억이었어요. 몇백 올랐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AI를 통해서 모든 섹터가 다 혁신 중이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뒤에 종목도 말씀 새로 또 드릴 텐데 이런 흐름 때문에 AI를 지금 열심히 애들이 캐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돈이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몇 개는 버리고 몇 개는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 웨이보 키우고 있잖아요. 한 7조 원 들여서 수년간 투자를 다 하겠다. 뭐 저는 자율주행 몇 년 걸린다 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 많이 보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조금 경계하고 있는 테슬라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실적 나오고 장외로 한 9% 정도 떨어졌는데 제가 260불 근처부터는 좀 부담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전기차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2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유럽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차나 ESG가 약간 물러서고 있는 정책에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이 7% 떨어졌고 순이익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성장 동력을 붙이면서 했던 머스크 형님의 성장 엔진들이 있죠. 로보택시는 좀 얘기했다시피 8월에서 10월 연기됐고요. 사실 돈은 벌지는 모르겠어요. 기다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실전 투자하실 때 우버 많이 타시잖아요. 만약 로보택시가 가다가 돈이 되면 우버 주가가 그냥 못 있습니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이든 로보택시 나올 때마다 저는 우버 주가와 비교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실제로 볼 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인 전기차 성장성은 크게 훼손됐다는 얘기는 직접 일론 머스크 입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전기차나 2차 전지는 사실 기대를 낮추는 게 맞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FSD 이쪽이나 사이버 트럭도 매출이 늘었다. 4680도 어떻게 하겠다. 옵티머스 공장에 로봇을 갖다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성장 기대를 보기보다는 매출이 숫자가 안 나와버리니까 확 빠진 거라 보시면 돼요. 물론 성장이 아직 있기 때문에 급나가진 않겠죠. 밭이 다 올라갈 수 있지만 여전히 저는 경계를 하는 윗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AI를 보잖아요. 저번에 XAI 같은 자체 AI를 만들 때 그록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H100 시리즈 쓰고 이제 B도 쓴다 그랬잖아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엔비디아 칩을 계속 추가 오더를 내고 있는데 빨리 안 와. 계속 지금 쇼티지야.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엔비디아에서 매출이 계속 늘 수 있는 흐름을 좀 보는 겁니다. 가장 메인은 엔비디아가 대장이니까요. 자, 그래서 테슬라 기준은 제가 솔직히 차는 좋아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정치 테마 편성한 게 안 좋게 보이는 거고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 낮은 신뢰도가 있죠. 어떤 기간 같은 걸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한 번에 지켜진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투자 약점이고 계속 기존의 견해를 유지하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을 봐야 되는 부분이 오늘 삼성 바이오가 나옵니다. 지금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내일 하이닉스 보면 되고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 챙겨볼게요. 자, 그래서 미국은 정치가 조금 안정되는 가운데서 어닝과 금리로 정시의 기본을 찾아가고 있으면서 어닝을 챙기고 있습니다. 3대 미션, 3대 리스크 계속 얘기 드린 부분이고요. 자, 7월 중에 어차피 트럼프 때문에 미리 맞았어요. 7월달에 미리 맞았기 때문에 어닝 시즌 확인하고 확 급등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저는 발라볼 겁니다. 자, 8월은 겁내지 마세요. 자, 비미국도 트럼프에서 살짝 벗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보는 아젠다가 금리나 뭐들 저는 봅니다. 영국이든 20이든 8월 달에 할지 말지 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 또 약간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미국은 제가 9월 달에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 대만은 휴장이었어요. 보면 좋은데 어제 미국에 상장된 TSMC ADR은 딴 거랑 비슷하게 살짝 약보합이었습니다. 자, 감각영역 측면에서 항상 제가 약하고 싸지만 하지 말라는 중국, 홍콩은 여전히 약해요. 내수도 부진하고 부동산 연착 유혹이 잘 안 되는 그런 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나 일본 증시도 그냥 그렇고 유로가 살짝 약세인데 엔화는 좀 강세고요. 달러 인덱스는 좀 올라서 104.18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전체를 다 보고 오셔야지만 우리나라 이해하는 데 편하세요. 자, 어제 내가 감히 코스닥 지수의 바닥을 예측했잖아요. 바닥 좀 된다 했는데 자, 오늘 외국인들이 사주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페이크다 뭐 개미 트랩 얘기를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오늘도 이쪽에서 지수를 바닥 받칠 수 있는 흐름을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했어요. 전자 빠지니까 지수는 그냥 살짝 빠져있다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제가 지수 상방에 우리 끌어보는 이유가 아침에 미국 때문에 출렁거리고 보셨겠지만 빠져서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삼성전자 콜 테스트 뉴스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삼전이 살짝 빠지고 오히려 독점이 계속 공고하네, 하이닉스랑 이런 것들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호가가 반대로 나온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근데 그렇게 한 20-30분 있다가 외국인들이 선물로 반대로 확 꺾어버립니다. 팔면서 아침에 빼놓고 반대로 땡기면서 매수를 붙여요. 물론 그게 따르는 빅스급들도 있는데 제가 월, 화, 수 동안 우리 AI 반도체 주도 종목 몇 개 있죠. 그거를 계속 저점 매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요. 실적 기대감은 사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빅테크도 보지만 하이닉스의 지금 이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저항상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빠진 것도 있고 실적이 저는 좋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침에 콜테스트 나올 때 외국인들이 또 개인들이 보니까 2차전지로 막 붙이더라고. 외국인들이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되는데 외국인 산다 해서 막 들어간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는 수급이 흔들더라도 큰 흐름상 그다음 메인 어닝 기준으로 계속 AI 반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우리끼리 매수를 하라는 얘기를 또 똑같이 드렸어요. 빠졌더라도 추매 구간이니까 월화수 같은 전략이라는 얘기를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콜테스트 어떻게 나왔냐면 H20은 성공했대. 5월 달에. 근데 HBM3는 미정이래. 이 말은 뭐냐면 H20은 중국에 주는 저콜입니다. 이 정도는 얘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5월 달에 한 거를 지금 로이터에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는 그 보안이 원래 중간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보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삼전이 그래도 시도를 하고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결국은 내년에 HBM 쇼티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둘 다 필요해요.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롱숏 단기로 막 치고 하는 거지 실제로 나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들고 포트를 잘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삼전이 이거는 별거 없고 HBM3가 앞으로 주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 근데 이거는 수율이 낮아요. 아직 안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한 4분기나 돼야지 또 볼 수 있다는 얘기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하이닉스랑 하미반도체 라인이 또 괜찮은 겁니다.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적 기대하면서 또 사도단다는 얘기를 또 드렸어요. 그렇게 봐주시고 또 삼전이라 또 종목은 다 얘기 드릴게요. 뒤에 가서. 그 아침에 제가 호가 반대로 만들면서 또 페이크 주니까 야 개미들 딴 거 사기 유도한다.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거는 제가 보는 수급입니다. 외국인 워낙 제가 다 보다 보니까 얘들 페이크 치고 심리 같은 것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보면서 다 모를 필요도 있지만 아침에 살짝 변수 줄 때 그런 얘기 보면 제가 매수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월화수 같은 멘트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첫 번째 대장인 AI 반도체 미국 은행 같이 봐야 되겠지만 어닝 시즌 통해서 기대를 하고 여전히 검증을 하면 문제 없을 거라 저는 봅니다. 성장, 어닝, 정책, 수급 뭐 트럼프가 정책 사각 그랬지만 여전히 기술 패권의 중심이고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HBM도 물론 당연히 좋겠죠. HBM 당연히 좋겠지만 D램 회복세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수출 때문에 좋아지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D램이 원래는 전체적인 성장이나 IT 사이클의 상방을 만들어야 돼. 근데 제가 슈퍼 사이클을 막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조금 연착륙 되잖아요. 중국도 좀 비빌거리고 있으니까 이 D램 회복세가 얼마나 되는지가 앞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일지 적당한 사이클일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내일 같으면. 자, 두 번째 대장은 가장 좋게 얘기 드렸던 바이오 섹터입니다. 물론 종목 고르는 게 중요하고 예전 상방 축세고 우리 갖고 있는 대장주 오늘도 신고가 잘 내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주들 중에 삼성 바이오가 오늘 호실적이 나와요. 잠깐 볼까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바이오는 뭐라 그랬죠? 항상 선반영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올라와서 수급 들어오기 때문에 보면 이게 7월 달부터 급등을 했죠. 물론 급등이지만 대형주라서 10%밖에 안 올랐어요. 한 10%, 15% 올라 있는데 어쨌든 상방을 주면서 바이오 섹터를 제가 좋게 만들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실적 체크해 주면 되죠. 자, 가끔 보면 이제 은행 나온 후에 막 갑자기 바닥에서 불뚝불뚝 끓이면서 거래가 확 치고 단타 치는 단기 급등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라 말씀드렸죠. 진짜 급등하는 그 전문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 들어가서 먹고 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시장 갑자기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관찰, 구경만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도 오늘 심심했지만 분명히 AI 반도체 바이오에서 흐름이 좋게 보이는 게 보이고, 어쨌든 그 코스닥, 약한 코스닥도 어쨌든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죠. 이게 이렇게 하다가 내일 하이닉스가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반등을 줬을 때 외국인 수급이든 우리나라 코스피가 정말 바닥 찍고 반등 줄 수 있는 흐름이 내일 나올 수 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내일 보자고요. 아직. 자, 테마도 어닝 시즌 중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방산과 AI 전력 다 어닝에 기반한 거예요. 어닝이 좋아야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 봐주시고요. 개인야 따끔 환율은 고만고만합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물론 테슬라 2차 전지를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십니다. 근데 제가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는 약한 거 안 한다, 돈 빠진다, 시간 걸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야, 그래도 네 말로 2차 전지는 내년에 될 수도 있다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띄엄띄엄 걔들은 비중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분명히 성장과 희망 속에서 꿈을 꾸게 하는 지금은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슬라 2차 전지는 너무 사실은 그게 좀 심해요. 실제로 제가 보는 수급 분석이랑 어닝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거 될 거야 저거 될 거야 그렇게 꿈만 키우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죠?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금리가 확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 실적, 어닝이 진짜 중요하다고요. 어닝이 안 좋은 게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런 면으로 이쪽을 봐주시고, 분명히 내년 이후에 전기차 캐지 마무리되죠. 뭐 지금 가성비다 중국차다 막 난리 났지만 마무리되고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2차 전지나 전기차는. 근데 지금은 왜 사지 말라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이쪽도 사이클이 로봇이나 제일 중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지금 사지 마시라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버블 슈팅 탑승기잖아요. 버블이 슈팅하면서 막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누리시고 들고 있는 게 당연하지만, 저는 미국 대선이든 올 말이든 내년 초든 한번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겁을 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런 사이클을 보기 때문에 전체 섹터 종목보다 시장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시황 자체가 제가 슈팅에서 먹고 오래 정도 팔고 빠지게 돼서 시장 한번 터지게 되면, 뭐 터진다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이런 걸 경계하면서 시장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빠진 이후에 전기차를 사든 뭐 자율주행을 사든 시장을 보고 하시자고요. 그런 면으로 시장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면에서 실전 투자자 측면이에요. 오늘 좀 내용이 좀 많네. 자, 그리고 요거는 실용적으로 생활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커머스 같은 거. 근데 이미 작년부터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쿠팡은 뭐 대기업에서 몇 조 원 투자 들어가 상장됐으면 괜찮은데, 쿠팡이나 대기업 몇 개 빼고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게 정말 안 좋고, 자, 뉴스에서 피지사가 다 일제 철수했답니다. 이 말은 뭐냐? 결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환불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되게 적자가 크기 때문에 한번 이게 우리나라 자영업 안 좋은 내수를 한번 크게 흔들 수도 있어요. 혹시 이거 쓰시는 분들 조심하라는 말씀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종목 위주로 우리 건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매매 안에서 지겨우시냐고 한번 우리 고객분 얘기를 했는데 괜찮으시대요.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장이 맞게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제가 파트 2에서는 가격 타이밍까지 다 잡아드리니까 도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